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리그 4위 자리를 지키며 경쟁력을 증명한 첼시. 이에 더해 베르너, 하베르츠, 칠웰 등 나홀로 폭풍 영입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과연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차 위기를 겪게 될까요? 첼시의 19-20 시즌 전망은 어두웠습니다. 수년간 첼시의 최전방을 책임졌던 아자르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전력에 큰 공백이 생겼고, 이에 더해 사리 감독의 뒤를 이어 램파드 감독이 부임했지만 자신의 철학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할 수조차 없었기에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졌죠. 비록 임대로 데리고 왔던 코바치치를 완전 영입하는 데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습니다. 보강할 곳도 많고 돈도 많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답답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첼시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램파드 감독의 지도력이 발휘됐죠. 출전 기회를 얻은 에이브러햄, 마운트, 퓰리식 등 영건들이 성장세를 거듭하며 빼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시즌 내내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 결국 치열한 경쟁 끝에 4위로 시즌을 마감하면서 20-21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 비록 챔피언스리그 16강 탈락, FA컵 결승전 패배 등 쓰라린 아픔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램파드 감독의 첫 시즌은 성공, 아니 그 이상이었죠. 위기는 지난 2019년 5월에 시작됐습니다. 첼시가 피파로부터 비보를 전해받았는데 내용은 첼시가 피파가 규정한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조항을 어겼고, 이로 인해 향후 2번의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한때 빅클럽들이 아프리카 또는 남미 등 빈부격차가 큰 나라에서 유망한 선수들을 무분별하게 영입한 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특별한 보호장치 없이 방출해버리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어린 선수들이 연고도 없는 나라에 홀로 방치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파가 만든 조항이 바로 19조 첫 번째 항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외 상황까지 규정하여 어느 정도의 유연함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첼시의 위기는 이 조항에서 비롯됐죠. 2010년대에 들어 여러 명의 유소년 선수들을 영입하는 도중 약 10건의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는 혐의가 제기됐고, 피파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항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2019년 여름 이적 시장과 2020년 1월에 열리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던 것이죠. 2020년 초반 발생하여 유럽 축구계를 뿌리채 흔든 팬데믹, 시즌 중단, 무관중 등으로 수입 수단이 줄어들게 되자 자연스레 구단들의 지갑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선수들의 연봉 삭감, 직원 일시해고 등 임시 방편을 내놓았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죠. 심지어 재정 구조가 탄탄치 못한 하부리그 팀들 중 파산하는 팀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위기가 계속되자 축구계는 얼어붙기 시작했죠. 매 여름 활발히 진행됐던 이적은 상대적으로 그 횟수가 줄어들었고, 이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적료 자체가 선수의 가치를 반영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재정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였죠. 하지만 첼시는 끄떡없었습니다. 그동안 자금을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게 된 건데요. 아자르와 모라타 단 두 선수의 판매로만 약 1억 5천만 파운드, 한화로 치면 약 2,300억을 벌어들인 첼시는 중계권료, 구단 자체 수입, 여기에 로만 구단주의 지원까지 더해져 부족한 실탄을 장전했습니다. 동시에 첼시 보드진의 핵심, 일명 협상 전문가로 알려진 마리나 그라노브스카이아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죠. 폭풍 영입의 시작은 지난 2월이었습니다. 아약스의 명품 왼발 하킴 지예흐를 영입하는 데 성공! 이에 더해 분데스리가를 뒤흔든 티모 베르너, 카이 하베르츠를 품으며 공격진을 완성! 또한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좌측 수비를 위해서 리그 정상급 풀백 벤 치르를 데려왔고, 즉시 전력감 티아고 실바와 유망주 말랑사르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하며 중앙 수비진을 보강했습니다. 현재는 렌의 골키퍼 에두아르 맨디와 멀티자원 데클란 라이스를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단 정리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30줄이 넘은 윌리안, 페드로를 떠나보냈고, 잉여 자원으로 여겨지는 자파코스타, 바카요코, 바추아이 등을 임대로 떠나보냈죠. 토모리 역시 성장을 위해 에버턴으로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에메르송, 모제스, 드링크워터 등도 곧 첼시를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입과 방출을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균형 있는 선수단 구성이 갖춰지고 있는 것이죠. 역대급 이적 시장을 보내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첼시.
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팀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퓰리식, 지루, 에이브러햄 등의 기존 자원에 지예흐, 베르너, 하베르츠가 더해지며 막강한 화력을 갖추게 되면서 프리미어리그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기대치가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더치비는 대세 의견과는 다르게 조금 부정적인 전망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조직력. 이번 여름에 영입된 선수들은 대부분 즉시 전력감입니다. 즉 20-21 시즌의 첼시는 전과는 다른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짧은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조직력을 갖추느냐가 관건이겠죠. 또한 다른 리그에서 넘어온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도 중요합니다. 19-20 시즌의 일정으로 인해 프리시즌이 짧아지면서 손발을 맞출 기회가 줄어든 것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다시 말해서 영입생들의 경기력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타격이 클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수비진 보강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첼시는 지난 시즌 54실점을 기록하며 리그 10위권 내 최다 실점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96-97 시즌 이후 최악의 기록이었죠. 수비력 개선을 위해서 7웰과 실바를 영입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많은 보강으로 약점을 메울지 또는 램파드 감독의 수비 전술이 발전을 이룰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첼시가 이전과는 달리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쓴 만큼의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보통 리빌딩이나 선수단 개편을 진행하는 팀들은 단기간의 성적이 아닌 성장 기대치에 중점을 두지만 지금의 첼시는 좀 다릅니다. 상위권에 어울리는 팀으로 평가받는 만큼 당장의 성적이 필요할 테니까요. 19-20 시즌 예상을 뛰어넘고 4위에 올랐던 만큼 지금의 기대치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빅4 유지는 물론이고 우승권에 도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만큼 첼시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정말 엄격하죠. 램파드 감독의 지도력은 인정받아 마땅하지만 첼시 보드진과 로만 구단주가 과연 긴 시간을 기다려줄지는 의문입니다. 리그 성적, 챔피언스 리그 성적이 팀의 재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2017년 여름의 악몽을 떠올리고 싶지 않을 것이기도 하고요. 20-21 시즌 과연 환골탈태를 감행한 첼시가 이전의 아픔을 딛고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다같이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